얘들아 할게요. 모의고사 좀 풀어봤나요? 어려운 거 같던데 삼각형? 괜찮았어? 시간이 없어서 4점짜리가 아 모의고사 그거? 이거는 약간 익숙하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한번 본 문제네. 거의 풀다 말 느낌? 이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맞죠. 여기 그렇지 하고 저 아직 한 20개 남았어요.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우리 프린트 해보자. 했어, 프린트 있어. 이거 프린트 있어. 이게 약간 사인. 자, 얘들아 일단 삼각형 먼저 마무리합시다. 삼각형 질문. 번호로 그냥 질문하시면 돼요. 381번. 그 앞에는 괜찮고? 강인이 앞에 괜찮고? 일단 381번 적어 놓을게요. 아, 네, 얘들아. 382번. 389번. 393번. 96번. 95번. 84번이요. 385번. 안 풀린 것들 다 하세요. 중요한 거죠. 384번? 3번? 네. 더 앞으로 일단 해보세요. 48번? 이 더. 348번? 이거 무슨 단원이에요? 그래프? 아, 오케이. 또 더 앞에도 일단 해보세요. 일단 이렇게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교재에서 전체적으로 마무리 안 된 거 있으면 꼭 마무리를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거기 우리 문제들 선생님이 칠판에서 푼 것들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들만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난이도 있는 것들은 내가 풀고 여러분들이 풀면은 이해해서 풀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분명히 또 안 풀리고 이럴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어려운 문제만을 조금 따가지고 선생님이 프린트를 일단 만들어는 놨는데 내가 풀 것 같으면 선생님한테 받아가시면 되고요. 나는 그 다음 진도 때도 못 풀 것 같다 아니면 안 풀 것 같다라고 하면 안 받아도 저는 상관이 없거든. 이 교재를 마무리해도 상관없어요. 혹시 프린트 필요한 사람? 나중에 좀 풀 것 같아? 그러면은 이 프린트 일단 2개 선생님 뽑아 놓을게요. 네, 3개 선생님 뽑아 놓을게요. 여기에서 조금 그 정답을 놨고 조금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좋을 문제들만 해놓을 거거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다음에 갈 때는 이제 수원 심화를 다시 할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수원 때 내신 대비 때나 수원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투나 수투심화 하면서 미적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내가 좀 까먹은 것 같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 프린트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봐주세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금방 좋을 것 같아요. 자, 38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1번. A가 3고 B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 삼각형 AD의 외접원의 넓이. 얘를 뺐더니 얘가 4파이는 삼각형 PD의 외접원의 넓이. 껐다가 여러분 추우면 다시 시던지 할게요. 바람이 너무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 보니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와 삼각형 ADE의 외접원의 넓이가 4파이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일단 요거씩 열심히 표현을 여러분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부터 한번 뚜르러 가볼 건데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라고 하니까 일단 여기 요 삼각형의 외접원에 내가 반지름을 R이라고 해서 R이라는 걸 어쨌든 어느 정도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구한다면은 그거는 뭐 좀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은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마찬가지로 삼각형 ADE의 외접원의 넓이 삼각형 ADE 요놈의 외접원의 넓이를 요놈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해서 R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머릿속에는 사인 법칙이 먼저 떠올라야지 얘들아. 다시 외접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인 법칙이 먼저 떠올라서 이 연두색에서도 사인 법칙을 쓰고 이 빨간색에서도 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럼 사인 법칙 쓸 때도 일단 최대한 같은 각이 있다면 같은 각을 활용하는 게 좋은 거잖아, 그렇지? 그 사인 법칙을 쓸 때 선생님이라면 여기에는 이 각이 공통각이기 때문에 저놈을 가지고 사인 법칙을 일단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사인 세타분의 선분 D이라는 애가 뭐 ER 이렇게 표현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인 세타분의 선분 BC라는 애가 ER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요놈의 넓이 차가 4파이다라고 나왔으니까 R제곱 파이 빼기 R제곱 파이 요놈이 4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실제 요거 제곱하고 제곱하면 빼면 뭐라는 얘기지? 여기다가 4배를 해야 되니까 16파이가 나오겠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 제곱하고 제곱한 거를 뺀 거를 정리하면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선분 BC 제곱에서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선분 DE 제곱을 빼면 얘가 4R 제곱에서 4R 제곱을 뺀 거니까 이거를 4배 한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4배를 한 16파이 근데 파이를 떼서 그냥 다 이렇게 정리가 일단 되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식을 가지고 열심히 정리해서 얻어낸 게 뭐냐면 선분 BC 제곱에서 선분 DE 제곱을 뺐더니 얘가 16 사인 제곱 세타다라고 해서 일단 요놈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걸 끄집어낸다 한들 이제 문제가 뭐 좀 바로바로 풀리느냐 또 그건 아니야. 또 이거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3이라는 길이랑 4라는 길이랑 세타라는 애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BC라는 길이를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충분히 BC의 제곱을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DE라는 길이도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여기를 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를 구하기 위해선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내가 저 길이하고 저 길이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 그러면 다시 그림 보면서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게 있어. 뭘 활용하지 않고 있냐면 수선의 발이다라는 이 직각이라는 형태를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거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럼 내가 저 직각을 마찬가지로 활용을 하려고 한번 생각을 하면 갑니다. 자, 여기가 4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세타야. 그럼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4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살펴보시면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즉 AD의 길이는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직각까지 어느 정도 활용했다라고 해서 이제 저 직각의 쓰임새는 다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자, BC의 제곱이라는 애가 어쨌든 코사인 세타에 대한 형태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DE의 제곱이라는 놈도 코사인 세타 형태로 표현이 될 것 같다는 거지. 여기에는 얘가 지금 정리를 해보면 삼각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형태로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천천히 눈으로 보면서 하세요. 자, 그러면 BC 제곱을 이제 다시 여기 오른쪽에다가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BC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즉 25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하니까 24 그리고 코사인 세타 얘가 지금 BC의 제곱이고요.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 D2의 제곱 D2의 제곱은 즉 요놈의 제곱은 4 코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3 코사인 세타 제곱 즉 25 코사인 제곱 세타로 마이너스 2배의 요거 하니까 24 코사인 제곱 세타 맞나?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나? 얘가 지금 D2의 제곱이 되는 거야. 코사인 법칙을 쓰니까.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 놈이 지금 16 사인 제곱 세타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삼각방정식의 핵심은 일단 함수가 통일된 다음에 통일을 하는 건데 이 왼쪽은 전부 다 코사인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 오른쪽은 당연히 1-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어쨌든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지금 이제 그냥 C라고 쓸게요. 자, 계산해 주시면 여기가 24 C 세제곱 요놈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25 C 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24 C 더하기 25 이렇게 나와요. 자, 우변은 16 마이너스 16 C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넘깁니다. 넘기면 24C 세제곱 마이너스 9C 제곱 마이너스 24C 더하기 25는 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혹시 뭐 틀린 거 없나요? BC 제곱은 25 마이너스 8 24 사인 세타 D2의 제곱은 25C 제곱 마이너스 24 C 세제곱 그러니까 16 마이너스 16 C 제곱 어딘가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변이 어디? 0이 아니라 16. 저 여기 인수분해가 아니죠? 여기 16 넘어가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되지? 9가 돼야 되죠, 이렇게. 16이 넘어가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인수분해 쉽게 되는 거 보이지? C에다가 1 대입하면 0이 딱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C-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양쪽을 3으로 먼저 나눌게요. 8, 3,
8, 3 이렇게 먼저 나눠버리고요. 자, 1 대입하면 0이고 이 뒤에는 이제 c제곱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3 8c제곱 다시 여기 8c제곱 따라오고요. 더하기 5c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주어진 얘가 이제 1, 8, 3, 1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제 코사인 세타 즉 C라는 애가 8분의 3이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내가 구하려는 거 코사인 세타 그렸으니까 다 어느 정도 구한 것 같은데 삼각형 PDE의 외접원의 넓이 즉 요놈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외접원의 넓이는 사인 법칙을 쓰면 되는데 지금 여기 각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오케이 여기에 있는 요놈의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구나. 괜찮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인 법칙 다시 써주시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선분 ED DE라는 얘가 내가 구하려는 이 X라고 합시다.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X라고 잡았을 때 그놈을 EX라고 잡아주면 이제 이 X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그 답까지 한번 내보시면 갈게요. 자, 코사인 세타가 8분의 3이니까 이걸 가지고 사인 세타를 구하면 사인 세타는 8분의 루트 9, 64, 55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제 요놈에 대하여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놈은 8분의 루트 55고요. 분의 자, 성분 DE 어딨죠? 얘가 성분 DE의 제곱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성분 DE를 구하려면 요거를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버리면 되는 거지. 따라오세요. 아니면은 여기 그냥 이렇게 또 구해도 돼. 여기 코사인 세타가 8분의 3이니까 주어진 얘가 뭐 2분의 3이고 얘가 8분의 3이니까 8분의 9다라고 해서 코사인 법칙 써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우리가 아까 구했던 요걸 활용해도 상관이 없고 자, 선생님은 요거 활용할게요. 자, 얘가 지금 D2의 제곱인데 성분 D의 제곱 D의 제곱이 뭐냐면 자, 여기다가 8분의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분모는 64가 따라오고요. 자, 분자는 요거 제곱하니까 9 곱하기 25를 하니까 225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 24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이 따라오거든. 그러면 일단 코사인 제곱 세타 먼저 쓰면은 걔가 64분의 9고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가 8분의 3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때 이 8이라는 애랑 0이랑 약분이 돼서 여기가 3이 따라 나와서 얘가 지금 분모가 똑같이 64인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64분의 225에서 요거는 81 빼주시니까 144 이렇게 나온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성분 D2라는 놈은 8분의 12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분 D2는 8분의 12다. 그래서 여기가 8분의 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8 지워져 버리니까 이 x가 루트 55분의 12가 되는 거고 x는 루트 55분의 6 이렇게 따라온다. 됐을까요? 그럼 내가 구하려는 외접원의 넓이는 x제곱 파이니까 요거 제곱하고 파이를 붙이니까 답은 55분의 6 파이 얘가 36 파이 얘가 답이 됩니다. 됐나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55로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36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 너네가 여러분들이 놓쳤던 거를 보셔야 돼요. 놓쳤던 거. 자, 그럼 일단 외접원의 넓이 나오는 순간 사인 법칙이어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니까 썼어야 돼. 근데 그때도 중요한 거는 각을 항상 같게끔 하는 게 유리하니까 각을 꼭 각 A를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인 법칙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주어진 이식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다. 그러면 BC제곱하고 DE제곱에 대해서 내가 얘네를 어떻게든 구해야 될 것 같은데 BC제곱이라는 건 코사인 법칙으로 처리가 되는데 DE제곱이 코사인 법칙으로 처리가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냐면 얘는 코사인 법칙을 구하려면 AE랑 AD를 구해야 되는데 그 길이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그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지 봤더니 여기 직각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을까? 아, 그래서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얘네를 코사인 스타 형태로 표현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고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왜 못 풀는지를 꼭 생각해 주세요. 얘가 381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382번 갑니다.
추워요. 밖에 진짜 너무 춥더라. 그냥 걷기만 해도 얼굴이 얼을 것 같은 느낌인데. 380 읽어볼게요. 아. 삼각형 ABC의 넓이가 루트 15다. 외접원의 넓이를 봐라. 자, 마찬가지로 문제 하나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속권을 보고 코사인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요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코사인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이 A라는 각은 둔각일 것이다 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삼각형 ABC를 그릴 때 당연히 둔각의 형태로 그려주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리고 우리는 코사인 값을 하면 당연히 사인 값도 구할 수 있으니까 사인 값을 그냥 미리 좀 써놓고 가면은 사인 A는 제곱해서 더해서 1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4분의 루트 15가 나온다는 거죠. 일단 가조건 가지고는 뭐 여기까지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나조건 보면은 사인 B 더하기 사인 C가 8분의 9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인 B라는 형태를 최대한 쓰려면 마찬가지로 사인 법칙밖에 안 떠올라야 되거든.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이렇게밖에 안 떠오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마주보는 이 편을 A라고 잡고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잡으면 나가 의미하는 형태를 천천히 써보면요. 나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잡았을 때 얘가 2R분의 B 처리가 되고요. 얘가 2R분의 C 그리고 마지막 8분의 9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거 좀 더 정리하면 양쪽 2로 곱해버리니까 여기 분모는 4가 될 것 같고요. B 더하기 C라는 애가 4분의 9 R이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까지 튀어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했었어야 돼. 여기까지는 했었어야 되고 이제 문제 보니까 내가 구하려는 건 외접원의 넓이니까 R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가조건에서 코사인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요거를 활용하시면 당연히 식하나가 튀어나오겠죠.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면.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식하나를 충분히 더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사인 A가 4분의 루트 15다 여기서도 충분히 사인 A가 2R분의 A니까 식하나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 여기까지 따라오니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지금 활용한 문자가 A, B, C, R 4개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럼 문자의 수가 4개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발악을 한다면 문자 수가 4개니까 14개를 어거지로 막 끄집어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실제 모의고사 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내가 활용한 문자가 4개니까 14개를 어거지로 한번 끄집어내보자. 자, 그래서 그 14개를 다시 천천히 한번 구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식은 코사인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식을 한번 구해보시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 쓰니까 A제곱 얘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지. 코사인 A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은 A제곱은요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분의 1 BC를 선생님은 첫 번째 식이라고 일단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인을 구할 수 있었고 사인 A라는 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식을 끄집어내보면 두 번째 식은 2R분의 A라는 애가 4분의 루트 15다. 즉 양쪽에다가 2를 곱해주시면 A는 2분의 루트 15 R이다. 이렇게 일단 문자 통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식. 자, 세 번째 식은 요 놈이 되겠네요. B 더하기 C는 4분의 9 R이다. B 더하기 C는 4분의 9 R이다.
이때 R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활용하지 않은 게 있군 하나. 오케이. 자 그러면 식이 3개고 나머지 하나 더 끄집어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게 요놈의 넓이가 루트 15다라는 거 활용하지 않고 있거든. 그래서 이 루트 15라는 애가 이제 네 번째 식으로 따라와서요. 네 번째 식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BC sin A 이렇게 되겠지. 근데 sin A가 지금 4분의 루트 15니까 4분의 루트 15를 하는 게 넓이 루트 15가 따라온다. 결론 BC는 루트 15 루트 15 날려버리니까 8 이런 식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걸 딱 1번, 2번, 3번, 4번 쓴 순간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 이제 연립만 하면 되거든. 문자 A, B, C, R 4개 썼고 식 4개를 썼기 때문에 저기서 연립해서 R을 구해내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R을 구할 건데 A를 2분의 루트 15R로 바꿀 수 있으니까 잘 봐 얘들아. 여기를 R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니까 B 더하기 C도 4분의 9R이고 BC가 나와있지. 합과 곱이 나와있지. 그럼 우리가 충분히 얘도 R로 바꿀 수 있겠지. 따라오니 이 식을 정리하기만 하면은 이제 R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한번 내볼게요. A가 2분의 루트 15R이고요. 그놈을 제곱해버리니까 4분의 15R 제곱 된다는 얘기고요. 자, 얘는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분의 3 BC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B 더하기 C를 제곱해버리니까 얘가 16분의 81R 제곱이 따라오고요. 2분의 3 BC니까 여기다가 2분의 3을 하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잡히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일로 넘겨버려. 그러면 주어진 얘가 지금 16분의 60인 거죠. 4를 곱하니까. 그럼 넘어가니까 16분의 21 R 제곱이 마이너스 11을 넘겨버리니까 12가 되고요. R 제곱은 12 곱하기 21분의 16 3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네요. 7분의 64 R 제곱이 7분의 64니까 외제곱의 넓이는 7분의 64 파이 이거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7분의 64 파이. 따라올까요? 그러면 이 문제 이게 선생님은 지금 정리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는 편할 수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스스로 풀다 보면 정리가 안 된단 말이야. 그 정리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얘들아. 문자를 여러분들이 4개를 쓰는 순간 식 4개를 어거지로 그냥 한번 끄집어내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틀은 잡아놓길 바랍니다. 얘가 482번이었습니다. 얘 좀 풀었나요? 풀긴 풀었어? 자 넘어가서 383번 갈게요. 383번. 있고 각 A, B, C, 각 A, B, C 이놈을 내가 세타라고 잡아버리는 거.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다라고 나오는 건 이때 기억 AC를 보라. 이 A랑 BC랑 같다. 선분 이 B를 보라. 이런 거.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하나만 찍고 가자. 여기서 그냥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지금 사각형이 나오고 외접원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항상 무조건 하나의 식은 쓰게끔 모의고사에 나오거든. 뭐냐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파이 마이 세타 이런 놈 있죠. 다시 사각형이 나오고 사각형 안에 외접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가 세타면 하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여서 사인 값이 똑같다. 또는 코사인 값은 그냥 부호만 다르다. 이렇게. 요게 정말 중요해 얘들아. 사각형 나오고 원 나왔을 때 요거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둬야 돼. 알겠니? 왜냐면 원을 줬다는 것 자체가 이걸 활용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원을 안 주고 이 사각형만 줬다는 얘기는 사각형에서만 처리하면 되는데 사각형에서만 본다고 했을 때 맨날 요거를 까먹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거를 항상 먼저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거는 그냥 너무 중요한 거니까 먼저 저렇게 좀 써놨고요. 자, 원 나오고 또 이런 각도들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 같은 각도를 먼저 하나하나 다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그럼 같은 각도 천천히 표현해보면 여기가 동그라미야. 그러면 호 이씨에 대한 원주각이 동그라미니까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맞나요? 그 다음 여기가 동그라미네. 그러면 요놈 호 EA에 대한 원주각이 동그라미니까 여기도 동그라미라고 쓸 수 있겠네.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 같을 수밖에 없겠네. 이등변 삼각형을 보이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문제는 지금 선분 AC를 구하라. 선분 AC는 어렵지 않게 충분히 구했을 것 같아요. 지금 5하고 4하고 세타 값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선분 AC 찾아보면 코사인 법칙 쓸게요. 자, AC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정리되고요. 계산해보시면 25, 16, 41 마이너스 지워지죠. 5를 하니까 36이 나와서 AC의 제곱이 36이기 때문에 AC는 6이다. 일단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이 A라는 길이랑 이 C라는 잘못 쓴 거 아니야? 아, 맞구나. 잘못, 선생님이 잘못 봤구나. 자, 이 A랑 이 C는 지금 뭐 당연히 같다. B도 당연히 맞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디귿. 선분 1D를 구하라 이런 문제네. 자, 그래서 선분 1D를 한번 선생님이 표현을 해보면 D가 안 찍었구나. D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D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상황.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저 길이를 찾으려면 막 변도 막 열심히 찾아줘야 될 것 같고 이것저것 먼저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이 길이는 구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 뭐니? 이 길이? 왜냐면 지금 AC의 길이가 6이고 요만큼이 6이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지 얘들아. 그럼 나는 이 길이 찾을 수 있거든. 근데 실제 답은 잘 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요. 같아. 그럼 왜 같은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기 지금 요 각을 살펴보면 여기가 동그라미 더하기 x죠. 여기는 이 각 살펴보면 얘가 요거랑 요거를 더한 애가 따라오겠지. 여기가 동그라미 더하기 x가 되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각하고 요 각이 같기 때문에 실제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고, 이 문제는 이 길이를 찾으려고 하면은 어려워. 못 찾아.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라고 끄집어내신 다음에 이 길이를 찾아주는 문제가 돼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내가 이 길이를 x라고 생각해보면 다시 삼각형 EAC를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놓을게요. 삼각형 EAC. 그럼 여기가 x고 여기가 x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가 6이기 때문에 우리가 x라는 길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x값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주어진 놈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36은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놈은 요 놈의 부호만 바뀐다.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 자, 계산해 주시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하기로 바뀌고요. 2x제곱 그리고 4분의 1 x제곱 이렇게 따라옵니다. 네. 자, 그래서 얘가 4분의 9 x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x제곱은 9분의 4 곱하기 36 계산해 주시니까 x제곱이 4의 제곱, 즉 x는 4 이렇게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1은 4. 그래서 디귿은 틀립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옵니까? 그리고 사실
각을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다 표현을 해놨으면은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 빠르게 보였을 텐데 각을 일반적으로 다 표현을 안 하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냐면 발화를 해보면 내가 이 길이는 구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길이를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인 거야. 그러면 이제 사실 선생님은 이런 문제 볼 때 이 길이 찾은 다음에 혹시 얘랑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모두가 이 길이 B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무조건 똑같이 나오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막 자 같은 거 가져가면 안 되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나요? 그래서 너네가 자를 들고 가서 요만큼의 길이가 16인데 자로 쟀어. 이만큼의 길이가 16이야.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를 물어봤어. 근데 자로 재봤더니 여기가 4cm고 여기가 3cm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모의고사지니까 실제 몇 cm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얘는 여기 4cm고 3cm니까 16에다가 4분의 3배를 하면은 실제 답이 나와요. 굉장히 신기하게. 왜냐면 저 모의고사 문제들의 길이 B는 정확하게 일치하거든. 혹시 나중에 찍을 때 좀 써주세요. 잠깐만 안 돼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옛날에 막 자기 막 손 마디에다가 막 체크해 놓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랬어. 그래서 그럼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지금 보면 얘들아 의심 한번 잠깐 해보면 이 A랑 이 D가 좀 뭔가 비슷한 거 같은데 라고까지 생각해 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 발상 굉장히 선생님은 칭찬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자, 이거 383번이었습니다. 넘어가서 384번 가볼게요. 384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B가 있다. AC랑 BD가 평행하다. AC 대 BD가 1대2다. 1대2다. 1K. A, B를 1대3으로 내분한다. 1대3으로 내분하니까 여기를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문제 읽어가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놓고 그림에만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요.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다. 이때 중요한 건 외접원. 이때 4배의 R제곱 마이너스 R제곱의 사인 제곱 CAB 사인 제곱 세타가 51이다. 이때 AC 제곱을 구해주세요. 자, 봅시다. 자, 얘들아 잠깐만 381번 잠깐만 좀 복습 좀 한번 할게요. 381번. 좀 전에 풀었던 문제요. 381번. 외접원이 나왔던 문제였고요. 외접원이 나왔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활용했던 문제예요. 맞습니까? 근데 사인 법칙을 활용할 때 선생님이 강조했던 건 같은 각이 보이면 그 같은 각을 활용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니? 그게 일단 사인 법칙을 여러분들이 조금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핵심 포인트거든. 이 문제도 그 문제랑 풀이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사인 법칙을 쓸 때 최대한 같은 각을 활용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도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걸 가지고 떠올라야 되는 생각은 사인 법칙이 맞아요. 자, 그때 삼각형 ABC라는 놈을 선생님이 그려보면 삼각형 ABC는 지금 이 놈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하나 써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삼각형 ABD를 표현해보면 삼각형 ABD는 요 놈을 가지고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데 이 둘의 어떤 각을 활용하고 어떤 변을 활용해서 사인 법칙을 쓰냐 요걸 먼저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하기를 같은 각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그랬거든. 맞니? 그럼 어떤 각을 활용해야 될까? 그렇게 먼저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야. 어떤 각을 활용해야 될까? 그럼 봐. 이 문제는 얘랑 얘가 평행하다고 나왔죠. 맞습니까? 평행하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각이 세타면 어디가 세타야? 쭉 연결하면 여기가 세타지. 맞니? 그럼 여러분들은 각을 여기는 세타와 여기 있는 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쓰는 게 좋은 거야. 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사인 세타가 똑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 학생이 지금 3%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사인 법칙에 대해서 같은 각을 활용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한 학생이 지금 3%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쓸 때 당연히 요 놈에 대한 사인 법칙, 요 놈에 대한 사인 법칙 이렇게 정리하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사인 법칙 씁니다. 사인 세타 분의 선분 BC가 2R이다. 이렇게 정리할 거고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선분 AD 얘가 2R이다. 일단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을 써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이 아래식에 집중하면 돼. 자, 근데 이 아래식을 보니까 4R제곱에서 4R제곱을 뺀 거, 즉 요거를 제곱해서 요거 제곱을 뺀 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보면 갈게요. 자, 요거 제곱합니다. 그러면 S제곱분의 선분 AD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요거 제곱합니다. 그러면 S제곱분의 선분 BC제곱 이렇게 따라오겠네요.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얘가 S제곱 얘가 51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되니? 자, 그러면 S제곱 S제곱 날아가고요. 결론 AD의 제곱에서 BC의 제곱을 뺀 것이 50이다라는 이러한 결론으로 조금 주어진 예를 좀 더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한번 가볼게요. AD의 길이가 지금 뭔지 모르고 BC의 길이가 뭔지 모르는데 AD의 제곱하고 BC의 제곱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BC의 제곱, 요거의 제곱은 지금 요 길이 나와 있고 요 길이 K라고 표현되어 있고 요 각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오케이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얘기인 것 같아. 됐니? 마찬가지로 AD의 제곱은 요 길이 나와 있고 길이 나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따라올까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지금 천천히 써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2라는 길이와 K라는 길이 나와 있고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가 이 직각 활용 안 하고 있지. 이 직각에 대한 쓰임새가 뭐냐면 코사인 세타 값을 K분의 2분의 1이라고 주고 있는 게 이 직각의 쓰임새인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K분의 2분의 1이다. 즉, 이 K분의 1이다라는 얘가 저 직각의 쓰임새가 되는 거고요. 이제 AD 제곱과 BC 제곱을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표현만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다는 거지. 가볼게요. 요놈 이제 정리해서 여기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AD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 씁니다. 2의 제곱, 2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K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그리고 BC의 제곱은 K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얘가 51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꿔버리면 여기가 더하기로 바뀌어서 코사인 세타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계산합시다 이제. 자, 그럼 코사인 세타가 2K분의 1이니까 얘랑 얘가 지워져요. 괜찮나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코사인 세타가 2K분의 1이니까 얘랑 얘가 지워져요. 자, 그럼 마지막 계산. 4K제곱 먼저 쓸게요. 4K제곱 더하기 4. 그 다음 다 지워졌고요. 더하기 4 남네요. 빼기 K제곱 더하기 4. 그리고 지워졌고요. 빼기 2가 남네요. 얘가 51이다. 자, 계산해주시면 3K제곱
얘가 2고요. 8에서 2 빼니까 6, 6이 넘어가니까 45. 그래서 K제곱은 9 이렇게 나옵니다. K는 3이네요. K는 3. 자, 문제 보니까 AC의 제곱을 구해달라고 그랬고요. AC의 제곱은 K의 제곱이기 때문에 답은 9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 법칙이다. 사인 법칙은 같은 각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같은 각을 어거지로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 사실 같은 각은 아니지. 하지만 사인 값이 똑같은 거지. 이해됐나요? 얘가 384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문제 좀 빡세네요. 385번 갈게요. 385번. 요거는 우리 프린트에 있던 문제 같다. 그럼 또 할게요. 그림이 코사인 B, AC, 코사인 세타가 AB가 4, AC가 1. 성분 D1을 이루어라. 자, 봅시다. 얘들아, 마지막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도형은 쉽게 풀기 위해서는 도형 보자마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 도형 보자마자. 예를 들어서 아까 사각형 나오고 원 나왔을 때 세타 파이만 세타 기억하듯이 원하고 접선 나오면 여기서 수직 표시하듯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먼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딱 본 순간 선생님은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수직 이등분선을 활용한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첫 스타트는 선생님이라면은 수직 이등분선 활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니까 요것분의 요거가 8분의 1이어야 돼.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1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1 똑같이 튀어나온다는 거지. 이등변 삼각형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자, 그 다음 여기가 4면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4라는 길이를 갖고 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CD라는 길이를 보면 여기 길이가 5고 이만큼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사실은 4라는 얘기야. 괜찮니? 그러면 4 그림은 그래 보이지 않지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하지만 모의고사 그림 보면 봐봐요. 제가 385번 그림 약간 뭔가 같은 느낌 나죠? 그래서 찍을 거면은 이등변 삼각형으로 찍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굳이 찍는다면. 자, 어쨌든 지금 D2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고요. 여기가 4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네. 자, 그러면 똑같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직 이등분된다. 요거 어떻게든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4, 5 세타 나와야죠. 맞니? 그래서 BC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을 써서 BC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빠르게 정리하니까 41에서 5 빼서 36 연가 6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밑변이 6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또한 3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니까 피타를 써버리니까 여기는 16에서 9 빼니까 7 여기가 루트 7 이렇게 나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요 삼각형에 집중. 자, 저 삼각형을 쌤이 따로 떼서 다시 이렇게 그려보면요.
여기 직각이고요. 여기 루트 7이고요. 여기가 세타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요 길이를 물어봤는데 DE 요 길이를 물어봤는데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란 얘기는 여기를 8x라고 잡으면 여기가 x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제 피타를 써버리면 x 값이 나오고 그에 따라 8x를 답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이해됐을까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 389번입니다. 389번. 이런 거는 그냥 죽거나 그냥 계속 반복해서 풀면 좋죠. 마찬가지로 이거 프린트에 있던 겁니다. 여기 프린트에 있던 거. 선생님은 이거를 예상했어요, 여러분들. 프린트에 넣어놓고 여기서 원래 복습을 시키고 다시 한번 복습시킬 생각이었거든. 근데 또 막힐 줄 알았어. 이게 좀 그래. 난이도가 좀 높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는 유형수 푸는 것만 봐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어려운 문제로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C 나와 있고요. A, B 나와 있고요. A, B 나와 있고요. DA가 EAB다. 선생님은 여기를 A, 여기를 EA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각 DAB가 3분의 2파이다. 여기가 3분의 2파이다 썼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나와 있고요. BD 대 2는 BD를 3대 4로 내놓는다. 그래서 여기를 3K, 여기를 4K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이때 ABCD의 넓이가 어쩌다 ABCD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윤호야, 이 그림 보고 일단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라 했지? 오케이, 더하면 파이. 이거 먼저 생각해야 돼. 무조건 생각해야 된다. 이 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일단 세타 그리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먼저 제발 그냥 써도 상관없으니까 딱 떠올려요. 저 무조건 나중에 한 번쯤은 활용할 경우가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보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1이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얘를 활용하기 위해선 우리는 당연히 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쓸 때 지금 3분의 2파이라는 걸 써버리면은 BD라는 길이가 바로 나온다라고 얘기하실 때. 자, 사인 법칙 갑니다. 첫 번째,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성분 BD가 2R 이렇게 정리가 돼서 물론 성분 BD는 이렇게 되니까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BD가 뭐였냐면 7K였습니다. 7K가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3이니까 A하고 EA 코사인 법칙 써버리면 A 값도 나오겠지?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A 값을 구해봅시다. 자, 두 번째 A 값을 찾아볼 건데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BD의 제곱, 즉 루트 3의 제곱이 A의 제곱 더하기 2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2A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더하기로 바꿔주시고 이 약분해버리면 이거 날라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리합니다. 5A 제곱 나오고요. 2A 제곱 나와서 여기가 7A 제곱이 나와요. 그러면은 A 제곱은 7분의 3이다라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활용한 게 뭐냐면 요놈 가지고 사인 법칙 통해서 A하고 2A 구했고 여기 있는 이 당연히 B라는 길이랑 D라는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가 3K이고 4K다라는 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저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쟤는 넓이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넓이 B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거든. 얘기해볼게. 자, 여기 밑변이 3대 4라는 얘기는 삼각형 ABD라는 관점에서 요놈의 넓이가 3대 4다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삼각형 BCD에서 봐도 요놈의 길이가 3대 4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넓이가 3대 4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는 거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저 3대 4라는 걸 가지고 요놈의 넓이도 3대 4, 요놈의 넓이도 3대 4 더 나아가서 요 삼각형과 요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 또한 3대 4 이렇게 흘러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3대 4다라는 거를 활용할 때 그제서야 이제 얘가 쓰이는 거예요. 왜? 요 사인 값과 요 사인 값은 똑같으니까. 이되니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얘는 쓸 수밖에 없다고. 이거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 6%면 생각보다 높네요. 자, 그래서 이제 삼각형 ABC 대 세 번째 삼각형 ACD의 넓이가 3대 4다 라고 해서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3 곱하기 삼각형 ACD 이렇게 갈게요. 자, 3 곱하기 삼각형 ACD. 그럼 삼각형 ACD라는 놈은 요거 곱하기 사인 요거 이렇게 따라오는 거지. 맞니?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3분 CD 곱하기 사인 5 동그라미라고 합시다. 따라오고요. 그 다음 4배의 삼각형 ABC 그러면 4 곱하기 삼각형 ABC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3분 BC 곱하기 사인 동그라미 이렇게 따라오면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2분의 1 날려 2분의 1 날려 A 날려 그 다음에 사인 동그라미 날려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동그라미 이렇게 써줘도 돼요. 어쨌든 날려. 자, 그리고 계산 6 CD가 4 B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배의 CD가 2배의 BC 이렇게 됩니다. 따라올까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길이 B, 얘를 내가 2대 3이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지. 2대 3. 그래서 CD에다가 3B라고 얘기해요. 3B고요. 여기가 아니 CD가 2B지. 여기가 3B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됐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B도 구할 수 있어야 돼. 똑같아. 아까 여기서 A를 사인 법칙을 통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했듯이 여기 B도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똑같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네 번째. 자, B를 구할 건데 코사인 법칙,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기 요 길이가 BD의 길이가 루트 3이었습니다. 네, 루트 3의 제곱은 2B 제곱, 3B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B 곱하기 3B 곱하기 코사인 여기가 3분의 2파이니까 여기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를 2분의 1 써주시면 됩니다. 계산 쉬워. 13B제곱 6B제곱 7B제곱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은 B제곱은 7분의 3이다라는 이러한 결론을 도달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A제곱도 구했고 A제곱 7분의 3 구했어. A제곱 7분의 3 구했고 B제곱 7분의 3 구했고 K는 7분의 3 다 구한 상황에서 문제에서 넓이 사각형의 넓이 ABCD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 놈의 넓이를 살펴보니 얘는 이제 요 삼각형 더하기 요 삼각형을 처리해주면 끝난다는 거죠. 자, 사각형 ABCD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A 즉 2A 제곱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 2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3B 곱하기 2B 즉 6B 제곱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자, 정리합니다. 2분의 2 지워지고 2분의 루트 3 아직 남아있어요. 여기는 A제곱 근데 A제곱이 7분의 3이었죠. 더하기 지워요. 자, 그러면 2분의 3 루트 3 나오고요. B제곱이 7분의 3이니까 여기도 7분의 3이 따라오는 이런 상황.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7분의 6 루트 3이 같습니다. 네, 답은 7분의 6 루트 3. 7 더하기 6, 13.
선생님 봤을 때 이거는 좀 찍어서 맞춘 학생 많을 것 같아요. 13으로 찍는 애 되게 많거든요. 13, 17 이런 거 찍는 애 되게 많아. 그래서 분명히 맞춘 학생이 한 1%는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넘어가서 393번. 393번. BOD의 넓이가 6분의 7이다. 이 안에 있는 요놈의 넓이가 6분의 7. 이때 OD의 길이를 구하라. OD의 길이. 요놈을 구하라 이거죠. 자 봅시다. 선생님이 되게 좀 간략하게 써놨는데 저 연두색의 넓이가 6분의 7일 때 저 빨간색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길이가 6분의 7, 요놈의 넓이가 6분의 7이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선 이 길이 활용하셔야 되고 요 각을 활용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요 각을 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요 각을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요 각을 구할 수 있는지를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반지름 2로 따라오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반지름 2로 따라오니까 요 각을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이 각을 세타라고 잡아주시면 코사인 세타가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계산하니까 8분의 7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 각이 세타인데 요만큼에 대한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얘기고요. 요 길이를 뭔지 모르니까 x라고 잡으면 넓이 6분의 7이라는 놈은 6분의 7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2분의 1이 지워지고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코사인 세타 하시니까 8분의 7이에요. 그래서 얘가 8분의 7x 이렇게 따라오고요. 그럼 x는 6분의 7 곱하기 7분의 8 답은 3분의 4 됐을까요? 얘가 393번 이었고요. 395번 396번 이렇게 가야 됩니다. 395번 396번 잘 풀었나? 395번 이것도 똑같아 얘들아. 왜 저번에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데 같은 각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똑같이 들어야 되는 문제인 거야. 이 등이 무슨 말인지 해봅시다. 3분의 파이 BC가 여기다 A, B, C, D. 자, 이때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비중을 R1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할 때 R1분의 R2가 3분의 루트 13이다
나와 있고 3분의 2를 구하라. 자, 볼게요. 자,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요 놈에 대하여 외접원의 반지름 여기서 사인 법칙을 하나 써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요 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사인 법칙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사인 법칙을 쓸 때 똑같은 각을 똑같은 거를 맞춰가지고 활용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3분의 파이를 가지고 맨날 계속 사인 법칙 쓰려고 하기 때문에 막히는 거야. 여기는 어떤 각을 활용해야 되냐면 당연히 요각입니다. 이게 보이셔야죠. 이해될까요? 왜냐면 요 사인 값과 요 사인 값은 똑같다라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 사인 법칙을 쓸 때 요 각을 가지고 사인 법칙을 써주셔서 사인 세타 분의 여기 앞에 쓸게요. 자, 사인 세타 분의 선분 AB가 이 R1이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선분 AC가 이 R2가 된다. 됐니? 근데 문제에서 R1분의 R2가 3분의 루트 13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둘을 나눠버려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R1분의 R2를 구해주시면 얘는 얘가 분모로 오는 거야. 얘가 분모 사인 세타분의 3분의 2가 분모 그리고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쓸게요. 선분 AC 따라와서 얘네가 지워져서 얘가 지금 3분의 루트 13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AB분의 AC가 3분의 루트 13이라는 얘기는 AB를 3K, 여기를 3K AC를 루트 13K라고 잡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A, B의 길이를 물어보고 즉 K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3K, 여기 루트 13K, 여기 6, 여기 3분의 파이 사인 법칙 쓰면 K 값이 나와서 끝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봐봐. 삼각형을 풀 때 풀더라도 이게 고민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푸는 학생들이 있거든. 되게 많아요. 왜냐면 삼각형 어쨌든 풀이가 맨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다 때려버리면 되니까 어쨌든 풀 수는 있어. 근데 그걸 모의고사에 그렇게 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선생님이 했던 말들 계속 써놓던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사인 법칙 쓸 때 같은 각을 최대한 활용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각을 찾는 거를 첫 번째 스텝을 하고 잡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지 풀이가 조금 간단해요. 됐죠? 자, 넘어가서 396번 저거 하고 쉬었다가 예상 될 것 같아요. 396번 갑니다. C가 4다. C가 4다. D가 3루트이다. AC 곱하기 C를 구하라. 자, 이 문제 풀고 쉬었다가 이어서 좀 하도록 합시다. 자, 문제 보니까 저기 4분의 3파이라고 나왔고요. 여기 4하고 3루트라고 나왔어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뭘 구하든지 상관없이 여기 CD 길이 바로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일단 CD의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저거 먼저 처리하고 갑시다. 첫 번째로 CD의 길이 먼저 좀 찾아보시면 CD 찾습니다. CD의 제곱은 4의 제곱, 3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6이 써주면 되겠네요. 자, 계산하면은 2 지워지고 계산합니다. 34
마이너스 24 그래서 10 나와요. 10. 그래서 CD 길이는 루트 10이다라고 해서 일단 여기 루트 10이라고 뽑았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CD의 길이가 일단 루트 10이다라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AC의 길이만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이 AC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지를 열심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길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자, 볼게요. 선생님은 일단 어떤 생각이냐면 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원의 반지름을 어느 정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할 거거든. 여기서 원의 반지름을 한번 찾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원의 반지름을 찾으려고 봤더니 반지름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일단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가 4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R-4 이렇게 써버릴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반지름이니까 R 써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반지름이라는 걸 어디다가 활용할 거냐면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요 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 될 것 같은데 요 선 요거 얘가 뭐야? 반지름이지. 따라오세요. 선생님이 저번에도 여러분들 아니구나. 다른 미션이구나. 원 나오고 지금 반지름을 구하려고 볼 때는 반지름을 항상 표현을 해버려야 되는데 그 반지름 중에서 이런 교점들이 이어져 있지 않으면 교점들을 연결하는 습관이 좀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내가 여기 반지름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면 잘 봐. 여기가 4분의 파이야. 그러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4분의 3파이가 되겠지? 요 삼각형을 활용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반지름을 좀 찾아보시면 요 삼각형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R제곱은 요놈 길이가 3루트입니다. 18, 3루트의 제곱 더하기 R-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R-4 곱하기 코사인 4분의 3파이. 코사인 4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니까 이렇게 써주면 여기 딱 보는 순간 오케이 R의 계산식이니까 R 구할 수 있겠고요. 이해될까요? 정리합시다. 자, 일단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시고요. 루트 2랑 2가 지워져서 이렇게 날려버리면 되겠네요. 자, 계산하면 여기 있는 이 R제곱 여기랑 지워지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8R 더하기 16 거기다 18 더하니까 34 여기까지 처리했고요. 뒤에 다 지워졌네. 6에다가 R-4 곱하니까 더하기 6R 마이너스 24가 0이다. 마이너스 2R 더하기 12 0이다. 이렇게 안으로 넣어요. 됐을까요? 그래서 반지름이 5인 거야. 자, 그럼 반지름이 5인 상황이니까 지금 이 R 대신에 전부 다 다시 R에다가 5를 대입해서 좀 더 보기 좋게 반지름 5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반지름이니까 5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1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반지름이니까 5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각과 이 변을 알고 있으니까 요거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맞니? 그럼 요 놈을 또 찾으려고 봤더니 반지름을 통해서 여기를 구한 거고 여기를 구한 거란 말이야. 맞아요? 따라옵니까? 그럼 여기를 찾으려면 각 하나 찾으면 되는데 그 각이 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이 문제를 선생님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4분의 3파이가 특수각이죠. 그 옆에도 특수각을 다 돌려가면서 활용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다시 특수각 하나를 돌려가면서 다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쓰고요, 여기서도 쓰고요, 여기서도 쓰는 문제. 마지막 여기서도 써서 다시 한번 다 돌리는 문제. 됐습니까? 따라옵니까? 특수각을 돌려 쓰는 문제다. 자, 그래서 이 별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또 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는 거야. 코사인 법칙. 자, 그 세 번째 별을 한번 구해보겠다. 자,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 여기가 4분의 파이니까 5의 제곱에서 시작할게요. 5의 제곱은 별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별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에 가져갑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우고요. 계산하니까 별 좀 유치하네.
별제곱 마이너스 루트 2별 마이너스 24가 0. 자, 그래서 별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공식을 쓸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근해공식 쓰는 거예요. 근해공 써주시면은 2분의 루트 2 얼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98 이렇게 따라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근데 이 중에 마이너스는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어진 요 놈을 7루트라고 바꾸면 되겠다. 얘가 7루트. 이등이. 그래서 얘가 분자가 8루트가 되니까 사실은 얘가 4루트이다 라고 해서 생각보다 또 깔끔하게 나와요. 얘가 4루트. 자, 그럼 마지막. 내가 구하려는 요 길이를 결론적으로 x라고 잡아주셔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다시 써주면 되니까 마지막 x 갑니다. x. 네 번째 x. 자, 코사인 법칙 써주면 x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4루트 2의 제곱 4의 제곱 16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분의 3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자, 계산해 주시니까 48 여기 더하기로 바꿔주시고 루트 2 루트 2랑 2 더 날려버리면 답은 더하기 32 이렇게나 그래서 82 x제곱이 82 그러면 x는 4루트 5 있나? 4루트 5랑 이거 곱해주셔야 되죠? 됐습니까? 그럼 4루트랑 이거 곱하니까 4루트 50 그럼 답은 20루트 2인가 보다. 네, 답은 5번 이렇게 정리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빡빡하네. 쉬었다 합시다. 한 문제 일단 마저 이어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나눠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교재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은 교재 마무리하고 나는 시간 제곱 모의고사 하나 보면서 오답을 오히려 모의고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모의고사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지금 정해볼까? 교재 그냥 이어서 풀 사람 질문하면서 뭐야? 괜히 뽑았네? 줄 테니까 나중에 저걸로 여기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여기에 이미 다 있어. 알겠지?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에 맨 마지막 30번 문제 있거든요. 이게 정답률이 1%인가 2%인가 이랬어요. 그게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서 할 문제. 질문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준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킬러 문제까지 꼭 꼼꼼하게 다시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그럼 교재 마무리를 최우선으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348번 한번 가볼게요. 348번 자연수의 인기예요. x가 코사인 g가 x번가 x까지 있고요. 서로 다른
자 일단 뭐 fx는 코사인 함수고 gx는 사인 함수고 hx는 뭐 직선이다라는 것 같은데 가족관부터 천천히 한번 흘러가 볼게요. 자 fhx라는 걸 내가 풀어 써보면 여기 x 대신에 ax 더하기 b를 여기 x 대신에 쏙 대입하면 되니까 이놈에 대하여 이 좌변이 의미하는 것은 코사인 파이 ax 더하기 b 일단 이렇게 흘러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h 합성 g 2분의 3이라는 거 처리해보면 g에다가 2분의 3을 넣어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버리지. 그치? 그럼 h 마이너스 1인 거고 h 마이너스 1을 계산해보면 걔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니까 일단 이렇게 나오는 게 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문제 보니까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지금 홀수개라고 나왔거든요. 그 말은 요 왼쪽 그래프랑 요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가 홀수개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교점의 개수가 홀수개. 그래서 교점에 대한 이야기니까 왼쪽 그래프를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서 개수를 찾아주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왼쪽 그래프를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잘 봐. A, B가 자연수란 말이야. 얘를 선생님이 좀 전개해서까지 써보면 B파이 더하기 A파이 X 이렇게 나오는데 A, B가 지금 자연수인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때 내가 이 B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면 B에다가 2하고 4하고 6하고 8 이런 짝수 형태를 넣어버리면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 무시가 되는 거지. B가 짝수라면 여기가 2, 4, 6 이런 게 나오니까 이해될까요? 하지만 이 B가 만약 홀수 1하고 3하고 5가 나와버리면 각변환 공식을 활용해버리니까 얘를 날려버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주어진 이 형태는 B가 짝수인 경우와 B가 홀수인 경우에 따라서 이 코사인 함수에 대한 이 좌변 함수가 형태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쟤를 쪼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B가 만약 짝수라면 얘는 그냥 날아가 버려서 코사인 A파이 X라는 애가 나오는 거고요. B가 만약 홀수라면 여기가 파이, 3파이, 5파이가 나오는데 그때는 마이너스 코사인 A파이 X 이런 형태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됐나요? 그래서 강연이 이거 처음 듣나? 처음 들어요? 선생님이 저번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짝수번 이거 먼저 완벽하게 풀어주고 여러분들이 홀수번 요거 한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홀수번 하면서 마무리했거든.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게. 선생님이 1번 케이스를 완벽하게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2번 케이스를 똑같이 완벽하게 풀어주면 돼. 그래서 답이 나오면 칠판 안 봐도 되고 답이 안 나오면 선생님이 2번도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선생님은 이제 1번 케이스만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얘가 어쨌든 교점의 개수가 홀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코사인 A분의 A파이 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A가 자연수기 때문에 그래프 형태가 지금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점점 마지막 그럼 봐. 자 지금 요놈의 주기는 한 주기가 A분의 2예요. 요놈의 주기는 A분의 2입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 보니까 x가 0부터 4까지 흘러가고 있거든. 그러면 이 주기, 한 주기가 a분의 2인데 이 주기가 몇 개가 있어야지 0부터 4까지가 처리되는 거야? 이런 애가 2에 2개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애가 2에 2개 있어야지 4까지가 처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한 주기가 a분의 2인데 이런 형태가 2에 2개 있는 상황인 거야. 2에 2개. 그래야지 마지막에 4까지 끝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마지막이 4가 될 텐데 0부터 4까지를 그려야 되니까 0부터 4까지를 그릴 때 여기 4가 될 텐데 그때는 이 한 주기가 2a개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럼 봐. 왼쪽 그래프는 끝났고 오른쪽 그래프를 이제 다시 천천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 A하고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네는 무조건 정수일 수밖에 없어. 맞니?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근데 이 코사인 A파이 X라는 거는 어쨌든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살펴볼 때 정수값 중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라는 네 3개의 값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뭐 2가 되고 3이 되는 건 애초에 교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여기까지 괜찮나요? 형님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나요? 따라왔어? 자,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를 천천히 한번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 자체가 이런 직선이 나오는 거야. 이런 직선. 자, 그럼 이때 개수를 천천히 한번 얘기해보면, 왜냐면 지금 개수가 홀수개가 되니까 개수를 얘기해보면 한 주기당 몇 개 나와? 한 주기당 한 개 나오지. 근데 이런 한 주기가 몇 개 있다고? 2a 있었다고. 그 말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한 주기당 한 개 나오는데 그런 게 2a 있으니까 이때는 교점의 개수 자체가 2a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0이면 이러한 직선이 나올 텐데, 자, 이때는 한 주기당 개수가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어? 2a가 있다고. 그럼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 4a가 나온다는 얘기. 따라옵니까? 놓쳤으면 꼭 얘기해줘. 자, 마지막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1이라는 얘기는 이런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얘는 한 주기에 지금 맨 처음엔 2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한 개씩 추가된단 말이야. 한 주기 할 때는 한 개씩 추가돼. 그러니까 얘는 전체가 2a 주기인데 맨 처음에 한 개만 그냥 따로 보고 한 주기당 한 개씩 증가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얘는 2a가 있으니까 2a에서 한 개가 추가가 돼. 2a 더하기 1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홀수개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2a기, 이때는 4a기. 이하고 있는 짝수개이기 때문에 1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홀수개다라는 말 자체가 b가 짝수라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이제 여기다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라는 놈이 실제로 1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때 지금 b는 짝수인 상황이니까 b가 짝수면 a를 뺐을 때 1, 즉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a는 홀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요게 가를 완벽하게 해석한 거야. 가에 대해서 첫 번째 케이스만 완벽하게 해석한 거야. 두 번째 케이스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이제 나 케이스 갑니다. 자, 나를 일단 식을 똑같이 정리해보면 이 좌변에 대한 식은 요 놈하고 똑같기 때문에 얘는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똑같이 나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1번 케이스만 하고 있는 거니까 b가 짝수라면 요 함수는 코사인 a 파이 x라는 함수가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hgt라는 걸 보면은 g에다가 t를 대입한 거, 즉 사인 파이 t를 h에다 대입하는 거야. 다시 사인 파이 t를 h에다가 대입하니까 a 사인 파이 t 더하기 b 이렇게 나오는데 요 놈의 실근의 합이 지금 56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요 코사인 a 파이 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이 a 사인 파이 t 더하기 b라는 놈은 얘 상수라고 봐줘야 돼. 왜냐면 t를 대입한 거니까 요 놈은 하나의 그냥 상수값이란 말이야. 얘는 그냥 y는 k라는 상수인 거야. y는 k라는 이걸 k라고 잡으면 이렇게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문제 보니까 실근의 합이야. 선생님이 강조한 거 삼각 방정식의 실근의 합은 대칭성을 여기서 구한다. 맞습니까? 다시 삼각 방정식의 실근의 합은 대칭성을 여기서 구한다. 근데 실근의 합을 구할 때 여러 가지 팁을 줬는데 그중 하나의 팁이 뭐였냐면 보세요. 진짜 오케이. 자, 이 알파랑 이 베타라는 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얘하고 얘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지. 이 알파 더하기 베타를 어떻게 처리하면 돼? 이 별표 두 개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아니,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 별표 두 개, 즉 대칭 축에다가 개수를 곱해버리면 실근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대칭인 점에다가 개수를 곱해버리면 실근합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요걸 활용해서 지금 실근합이 56인 걸 천천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갈게요.
자, a sin 파이 t 더하기 b라는 애가 마찬가지로 여기 맨 아래에 있을 때랑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랑 1일 때에 따라서 일단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지. 그치?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실근의 합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쪼개야 돼. a sin 파이 t, a sin 파이 t 더하기 b가 1인 거랑 a sin 파이 t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랑 a sin 파이 t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인 거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일단 실근의 합을 볼 때도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쪼개줘야 됩니다. 자, 그럼 a sin 파이 t 더하기 b가 1이면 자 1이면 개수가 몇 개 나왔지? 2a 더하기 1개 나왔지. 2a 더하기 1개 나왔지.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이런데 사이면 한 주기당 2개씩 나왔으니까 그런 게 2a 주기 있었으니까 4a개 나온 상황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면 한 주기당 1개 나왔으니까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2a개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잘 봐. 실근합은 대칭성으로 구하는 건데 이 0하고 4라는 거 사이에 대해서 잘 보세요. 이렇게 보자. 이 0과 4 사이에 2라는 애가 이렇게 있겠지. 맞아? 이 모든 교점들은 이 2에 대해서 당연히 대칭할 수밖에 없겠지. 이 모든 점들은 얘랑 얘는 2에 대해 대칭, 얘랑 얘도 2에 대해 대칭. 전부 다 2에 대해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근합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냐면 개수에다가 대칭인 대칭놈들을 곱해버리면 얘가 실근합이 된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됩니까? 강민 이거 이해해요? 개수에다가 실근의 합을 개수에다가 대칭인 그 놈을 곱해버리면 실근의 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근의 합이 여기가 지금 4a 더하기 2가 나오고요. 얘가 8a가 나오고요. 얘가 4a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실근의 합이 56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56, 얘가 56, 얘가 56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답이 이렇게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놈 구해보시면 이때는 넘어가니까 4a가 54, a가 4분의 54, 2분의 27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a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모순이라는 얘기고요. 자, 요거는 a가 7이 나와요. a가 7. 자, 그럼 a가 7이면 홀수가 맞으니까 일단 이건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마지막, 이때는 a가 14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a가 14면은 문제에서 지금 a 요거 우리가 홀수라고 그리는 상황이니까 얘는 탈락이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쪽을 답으로 가서 틀린 학생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이게 답이 될 수 없거든요. 답이 될 수 없는 그 이유를 지금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결론은 얘들아 이 1번 케이스가 답이 아니라 2번 케이스가 답이야. 근데 얘가 왜 모순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a가 7이면 자 a가 7이면 b가 몇이지? 8이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7을 대입하고 8을 대입해서 한번 보면 7 sin 파이 t 더하기 b가 8이죠.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이런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 요놈을 살펴보면 요놈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sin 파이 t는 마이너스 7부터 얘는 마이너스 7부터 7까지라는 놈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맞니? 얘는. 근데 거기에다가 8을 더해버리면 8을 더해버리면 1부터 10. 그때는 이렇게 안 나온 듯한 느낌인데. 자, 어쨌든 여기다가 8을 더해버리면 요놈에다 8을 더해버리면 1부터 15까지라는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모순이 나온다. 계산이 그때 이렇게 안 나온 것 같은데. A가 7, B가 8.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짝수인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했으니 여러분들은 이 방법과 똑같이 흘러가서 홀수인 케이스를 정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홀수인 케이스 잠깐만 좀 설명 한번 해도 잠깐만 이거 지울게요. 자, 홀수인 케이스는 b가 홀수면 여기가 마이너스 코사인 a 파이 x이기 때문에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서 시작하게끔 그려야 될 것 같아. 마찬가지로 0부터 4까지 그리면 여기가 4가 되고 한 주기가 지금 a분의 2여서 똑같이 이 한 주기가 2a에 있다라고 보이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러면 그때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a하고 b가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일 수밖에 없는데 개수가 홀수기가 나오기 위해선 얘가 1이라면 한 주기당 한 개씩 나와. 한 주기당 한 개씩. 그래서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2의 개다. 이때는 한 주기당 2개씩 나와. 근데 이런 게 2의 개 있습니다.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4의 개다. 마지막 이때 보시면 얘는 교점의 개수가 2a 더하기 1개여서 개수가 홀수이기 위해선 얘가 마이너스 1이가 된다. 여기서부터 다시 천천히 시작해서 똑같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선생님이 짝수 케이스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크게 홀수 케이스 해보시면 됩니다. 해봐. 몇 분으로 상관없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